현충불공을 올리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불공을 올리는 거는 부처님한테 이렇게 공양을 드리는 거잖아요. 부처님 하루에 한 끼 드셨듯이 부처님 당시에 제가자들이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려서 부처님이 그 공양을 드시고 온 세상이 회양을 하였듯이, 또 부처님한테 공양을 당시에도 드렸던 거는 부처님 건강하세요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부처님 힘내셔서 온 세상을 더 밝혀주세요라는 회양의 의미가 사실은 더 컸어요. 내가 세상을 밝히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 우리 부처님께서 세상을 밝혀주세요라고. 그 이후로도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도 지금까지 계속 부처님 전에 불공을 드렸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불공을 드리는 이유가 그냥 부처님의 가고 가피력이 온 세상에 다 널리 펼쳐져서 그 힘으로 온 세상이 밝은 빛으로, 밝은 지혜로 행복해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길, 부처님의 위실력이 더 퍼지길,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불공을 올리는 거죠. 우리는 이 시간에 잠을 잘 수도 있고, 여행을 떠날 수도 있고,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쇼핑을 할 수도 있고, 맛있는 걸 먹을 수도 있는 시간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현충일 날은 나라에서 국경일로 만들어준 것은 그래 너희들 재밌게 놀아라, 쉬어라 라기보다는 우리가 이 나라를 있게 해준 사람들의 은혜를 생각을 하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현충일을 만들었어요. 1956년에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현충일이 제정된 거죠. 그 전부터 이제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다한 그 사람들을 추모하고 한 것은 그분들을 위해서 위령탑을 세우고 위령제를 지어드리기도 하고 막 그랬죠. 임진왜란 때 이제 700의 총이라고 해서 700명의 이렇게 그 의병들이 죽은 이런 것도 충원탑을 당시에도 임진왜란 때도 막 세웠고, 그것을 지금 이렇게 다시 개축을 했지만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옛날부터 나라를 위해 순국열사를 하신 분들을 기념을 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가장 은혜를 갚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제 10시에 빵 울리면 묵념 한 번 더 이렇게 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예의죠.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우리를 있게 해준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그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불공을 드린다면 더 의미가 더 크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다해 힘을 쓰신 그분들에게 공양을 드리오니 그 공덕이 부처님 전에 메모리얼이 돼서 그렇게 추억이 되고 기억이 되고 기념이 되어서 온 세상에 더 회양이 잘 돼서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다한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정말 열정이 있고 희생정신이 있고, 내가 좀 불편해도 괜찮아, 세상 사람들이 더 행복하면 더 좋지 해서 군대에서 뭘 하다가 전쟁에서 뭘 하다가 또 다른 어떤 사회 공익 활동을 하다가 그러다가 경찰로 하다가 이렇게 하다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니까요. 그분들을 위해서 불공 드리는 것이 가장 훌륭하지 않겠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 불교의 분위기가 좀 이런 것들이 좀 더 홍보되고 기억되고 이렇게 해서 온 삼천리 강산에 있는 우리 절들에서 똑같이 현충일 날은 현충불공을 올립시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전국 팔도에 있는 그 절에 다니는 신도들도 다 같이 모여서 현충불공, 초팔불공도 좋지만 현충불공도 꼭 의미가 있잖아요. 백중불공도 의미가 있고, 백중불공하고 현충불공하고 어느 게 더 훌륭해? 라고 따지기 어려울 만큼 현충불공은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기념이거든요. 그래서 좀 현충일 날에 현충불공이 좀 널리 퍼져서 그렇게 공양을 올리는 그런 날이 되면 좋겠어요. 현충불공이라고 해서 따로 의식집에 현충불공 의식 이런 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우리 아들 학교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우리 집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아픈데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기도라는 게 이렇게 합격 의식 기도, 뭐 병마에서 낫는 이제 그런 기도, 또 이렇게 뭐 사업 성취, 재수 성취 기도 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식을 따로 하지 않아요. 관음 불경한테는 의식하고 지장보살한테는 의식하고는 사실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것도 그냥 관음보살 이름을 붙인 거고 지장보살 이름을 붙인 거예요. 거기다가 기도문은 기도 의식문은 거의 똑같은데 칠성은 칠성 거기다 칠성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요. 산지는 산지라고 이름 다 똑같아. 의식문이 거기다 이름만 붙였을 뿐이에요. 그런 것처럼 현충불공이나 조상님들을 위해서 불공 올린 거나 부처님을 위해서 불공 올린 거나 다 똑같이 이제 하면 되고, 여러분들 재수성취, 사업성취, 뭐 취업성취 이런 것들도 천수경 독송하고 뭐 금강경을 독송하고 지심정례 공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 전에 비는 거죠. 축원을 드리는 거죠. 소원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현충일은 이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 하신 분들을 기념하는 건데요. 국가란 무엇인가를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충분히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민주주의는 굉장히 발전하게 되고요. 사람들 이렇게 함께 화합해서 나아가는 화합의 이런 마인드가 더욱더 커지고 내 이 개인적인 이기심보다는 우리 함께하는 이 사회에 서로 화합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더 알게 돼요. 근데 국가란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것 같고 우리 가족만 사는 것 같고 내만 부자면 되는 거고 내만 누리면 되는 것 같고 내만 건강하면 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기가 쉽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좀 더 깊이 있고 넓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사람은 무지 목매해서 이기적인 사람이 되기가 쉬워요. 현충일을 맞이해서 국가란 무엇인가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국가라는 것은 이제 이 국가의 이름을 이루는 3요소가 있어요. 영토, 정부, 국민. 뭐 딴 게 아니에요. 어느 지역에서 같이 모여 살면 돼요. 어떤 규범에 맞게 서로 규율을 만들어서 어느 지역에 같이 모여 살면 그걸 가지고 이제 국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계에서 인정하는 국가는 200여 개가 되겠죠, 그죠? 뭐 영국이고 미국이고 대한민국 이런 국가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외 부속된 섬 여기를 한로 한다라고 이렇게 아예 헌법에 헌법에 거기 명시돼 있어. 이왕이면 헌법에 좀 5대양 6대주는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면, 그럼 참 좋겠는데. 우리 그냥 한반도와 그 부속, 이제, 섬까지를 이제 대한민국이다 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헌법에는 북한까지 이제 똑같이 대한민국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애매하다. 그러면 북한은 헌법으로 놓고 보면 불법 점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이. 우리나라 헌법으로 놓고 보면. 그런 괴뢰 정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그 위에 군사 정권들에서도 그렇게 해서 반공해서 괴뢰 정부다, 북한은. 근데 지금은 좀 포지션을 바꿔야 되지 않나. 근데 헌법을 개헌한다고 해서 그 부분을 또 수정하기도 좀 애매하죠, 그죠? 우리 그 부분을 수정해서 남과 북을 서로 영토를 규정해서 서로 나눠서 거기는 정식적인 뭐 노스 코리아라 한다, 여기는 사우스 코리아라 한다, 이렇게 하기도 참 애매한 게 있겠어요. 어떤 영토와 정부,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서로 모여서 이렇게 있는데요.
이 국가가 이제 이렇게 안정이 돼 있고, 그러니까 국가가 안정이 되려면 영토가 일단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게 이제 자기네 민족이 있는데 영토가 없는 이런 민족들이 있어요. 쿠르드족 같은 경우는 터키하고 이렇게 이라크하고 시리아 이렇게 폭넓게 이렇게 거주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네 민족을 위한 땅은 없어. 터키는 터키 나름대로 거기서 소수민족이고, 시리아에서도 이렇게 중심민족이 되지 못하고, 이라크에서도 중심민족이 되지 못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는 사실 단일민족적인 그런 문화라서 민족적으로 이렇게 차별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지역 차별보다 더 심한 게 민족 차별이에요. 우리가 이제 전라도, 경상도 지역 차별이 한때 있었는데, 사실 지역 차별은 옛날부터 저쪽 서북 지역하고 중앙하고의 차별이 제일 갈등이 많았어요, 사실. 저 평양이나 함경도 지역의 조선시대나 이 앞에 이제 고려시대에도 차별이 좀 있었거든요. 한때 영남 지역도 영조 때는 영남 지역의 사람들을 과거를 못 보게 했던 적도 있어서 그것도 지역 차별을 알 수 있겠죠. 근데 이 지역 차별 때문에 전쟁이 생기질 않아요. 갈등이 조금 하다가 말고, 시대적으로 조금 그렇다 말고, 지금 영호남 갈등도 지금 조금 수그러들지 않았나? 점점 약해지지 않나? 우리 2000년대 전후반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때가 제일 심했고, 지금은 정치인들끼리는 좀 심한 것 같기도 하고, 라고 한 번씩 얘기는 하긴 해도 차별을 해서 그렇게. 그래도 우리는 이제 지역 차별을 통해서 간의 차별이 얼마나 힘든 건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하다가 왜 자꾸 끊기는 거지? 오늘도 라이브가 자꾸 끊겼는데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와이파이가 그렇게 나쁜? 저 종무소랑 여기가 얼마나 된다고 자꾸 끊기지? KT에서 U 플러스를 바꿔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 방송이 일시 중지됐다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유튜브 다 올리고 해야 되는데, 난감하게. 난감하게. 그래, 이제 이렇게 세계적인 어떤 나라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양들을 보면, 민족 간의 갈등 때문에, 아까 시리아 내전도 그래서 생기는 것들이고요. 소말리아 내전이고, 이렇게 아프리카의 내전들이 거의 대부분 민족 간의 갈등 때문에 생기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얼마나 심하면 전쟁으로까지 가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행히,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이 아니라는 거는 이제, 왜 그러는데요? 우리나라가 단일민족이 아니라는 건 벌써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는 단일민족이라 했지만 요즘엔 그런 말 안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저 우랄 알타이역에서 이주해서 내려왔고, 그런 민족들이 있고, 또 베트남과 남중국 이쪽으로 해서 이제 이동을 해온 그런 이제 그 민족들이 함께 같이 있어요. 그래서 북방계에 이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우리 단군 신화 같은 거는 저 우랄 알타이 초원들에 사는 사람들의 종족들의 신화고, 또 남쪽에 이제 박혁거세, 이렇게 김수로왕 박혁거세 이런 신화들은 남방계 이제 베트남이나 이쪽부터 이제 인도로부터 쭉 이쪽 남방 쪽에 신화들이거든요. 고인돌이고 이런 것들도. 예, 그래서 우리 고대로 올라가면 북쪽과 남쪽이 서로 이렇게 같이 만나서 살아가는 그런 중간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한 지역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같은 문화권에서 언어를 같은 걸 쓰고 있고 글자를 같이 쓰고 있다 보니까 하나의 민족이 됐죠. 그래 이제 그 국가가 그 영토가 안정이 돼 있다라는 그 하나만으로 해도 굉장히 이렇게 우리는 안정감을 주게 되죠.
근데 이제 일단 영토가 확보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정부가 있어야 되는데요. 정부가 없는 데가 의외로 많아요. 정부가 없는 데가. 정부가 안정이 안 되고 독재로 된 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이렇게 민주주의적인 정도, 뭐 사람들이 느끼는 자유로운 정도, 거주 이전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이렇게 뭐 이렇게 여행의 자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자유, 이런 것들이 세계에서 놓고 보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우리는 그 높은 수준이라는 걸 느끼지 못해요. 세계 20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나라 수준이 이렇게 정치적 안정도가 굉장히 높죠. 물론 이제 북한 리스크는 있지만 북한 리스크를 제외하면 세계에서도 가장 안정된 정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상 그런 걸 잘 모르죠. 우리가 얼마나 안전된 정부 체제에서 살고 있나. 심지어 그렇게 대단한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도 그들이 정치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정말 가소로운 경우가 많아요. 이번 트럼프 대통령 하는 거 봐요. 그 흑인 경찰이, 본래 이제 미국 경찰들은 너무 쎄, 보면. 총 들고 다니잖아. 실탄들을 늘 넣어 갖고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경찰의 공권력이 너무 센데요. 그거를 이제 또 차별을까지 심하니까, 인종차별까지 심하니까, 흑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하는지, 나 숨 못 쉬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숨 못 쉬어, 이렇게 하는데도 계속 무릎으로 이렇게 목을 계속 조이고 있다가 결국은 죽게까지 했으니, 그게 다 찍혀가지고 다 이렇게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됐잖아요, 그거를. 그런데 이제 그러면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우리 공권력이 이렇게 한 것을 죄송합니다, 사과를 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트럼프는 야, 이거 이 테러 세력이 있는 것 같다, 공산당 세력이 이런 것 같다 하면서 시위를 강경진압해야 된다고 군인들을 동원했어요. 그런데 웃기는 것도 이제 군인들을 동원해야 된다니까 전 합참의장, 현 합참의장 뭐 이런 군인들이 안 한다. 우리는 못 한다라고. 이런 거 보면 자유주의라는 게 참 많이 발전되고 했구나 하는데,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세계에 이렇게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옛날부터 미국은 이렇게 워낙 그 땅덩어리도 크고 자원이 엄청 많아요. 미국은 신이 내린 땅이에요. 땅이 자체가. 우리나라는 전국에 뭐 이렇게 70%가 산이요, 뭐 석유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의 땅에 대한 자원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늘 우리가 그 교과에서 별로 좋게 안 봤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라고. 근데 미국은 석유도 많아. 또 거기 그 미국의 곳곳에 그 강들이 얼마나 대단히, 미시피강뿐만 아니라 강들이 있어서 물류 이동들이 엄청 자유롭게 돼 있어요. 그 기후도 좋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류마티스, 관절염 뭐 이렇게 있는 이런 사람들은 그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 가라고 그러잖아. 그런 데 가면 이제 건조하니까. 우리나라 약간 습하니까 이렇게 뼈에 이렇게 뭐 이렇게 이제 늘 쑤시고 아픈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 미국 땅 전체적으로 대체로 기후가 굉장히 좋아요, 보면. 안 좋은 데도 있지만. 그러니 하늘이 내린 땅에 뭐 어쩌다 보니까 뭐 이렇게 부자 나라는 보면 미국은 좀 이렇게 그 자기네 나라만 잘 살면 된다 이런 게 옛날부터 좀 있어요. 뭐 한때 세계 경찰 국가 막 이렇게 하긴 했지만, 경찰 국가라고 하기보다는 그거는 미소 경쟁 체제 때문에 당시에 잠깐 그랬던 거고, 본래 미국주의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내수 위주, 우리만 잘 살면 돼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이제 뭐 소련하고 뭐 너무 오랫동안 대치한
하고, 그리고 테러, 9.11 테러가 있었잖아요. 테러와의 전쟁,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중국이 막 성장하는 것을 제어하지 않았어. 일본이 막 성장을 해서 막 이렇게 이 미국의 GDP의 한 40%, 50%까지 막 올라왔을 때 그때 미국에서는 당장 일본을 제재했거든요.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30년이 된 것은 미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나가던 일본이 80년대에 정말 대단했어요. 80년대 중후반이 되면은 어떤 말이 있었냐면 일본의 전부 땅을 다 팔면 미국의 땅을 다 살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일본에 돈이 막 넘쳐났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일본인들이 미국 땅을 다 이렇게 사고 있다. 뭐 이런 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잘 나가던 일본이 미국이 견제하고 제재해서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적자가 너무 심해. 그러니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환율을 조정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환율이 반값으로 뚝 떨어져가지고 일본이 이제 이렇게 제대로 힘을 못 쓰고 저성장 체제로 막 간 거죠.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일본 물먹이고 몇 년 지나서 러시아, 소비에트, 소련을 물먹였잖아. 소련을. 뭐 소련이 스스로 붕괴했다 할 수도 있겠지만, 글쎄, 우리가 생각하기엔 아무래도 스스로 붕괴하기보다는 미국에 의해서 해체당했다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소련도 미국하고 계속 갈등하다가 90년 전후로 이때부터 그래가지고 결국은 해체, 붕괴되고 92년부터 95년도까지는 거의 뭐 나라가 위태할 정도로 휘청해서 이 국민들이 배고팠다니까요, 그때. 뭐 그것이 이제 2000년이 넘어가면서 이제 푸틴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좀 안정화돼서 푸틴 대통령의 인기가 그래도 많은 거예요. 장기 집권을 20년 동안이나 했는데도 아직도 더 하려고 하는 것도 거기 이렇게 러시아 사람들이 푸틴을 신처럼 생각을 해. 다 죽어가던 러시아를 뭐 이렇게 살려서 이만큼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런데 푸틴 대통령도 벌써 장기 집권이면 독재라 갈 수가 있거든요. 그 국정 운영이 뭐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지금 독재고 지금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아 할 좀 그러거든요. 미국도 보면 트럼프 하는 거 보면 야 미국 사람들 민주주의가 대단한 줄 알았더니 이거 아이고 별거 아니네. 또 이렇게 그 일본 골로 보냈지, 러시아 골로 보냈지. 지금 중국 골로 보내려고 기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어려워졌어요. 이제 중국을 골로 보내기는 2010년 정도 되는데 10년 정도면 골로 보낼 수 있었겠죠. 근데 지금 2020년이 된 지금은 어려운 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중국 물품을 쓰거든요. 미국 물품은 별로 안 써요. 미국 거 쓰는 거 있어요. 중국 것보다 더 많이 쓰는 게 있는데 뭔지 알아? 달러를 쓰죠. 전 세계에서 이제 그 돈은 달러는 전 세계를 다 쓰고 있으니까 제일 많이 써. 돈 말고 다른 소비재들은 거의 대부분 중국산이에요. 우리나라도 중국산 얼마나 많이 씁니까? 이렇게 공산품들 있잖아요. 우리 필수 용품들 슈퍼에 가서 뭐 이렇게 사면 30%, 20%, 30%가 다 중국산이에요. 보면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 세계가 다 그래요. 그러면 그거를 누가 만들었겠어요? 바로 이렇게 미국에서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미국에서 중국을 키운 거죠. 의도적으로.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될 수 있었던 거는 미국에서 그렇게 지원해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아마 이제 속셈으로는 조금 크면 그 다음에 다 뺏어 먹어야지. 우리나라가 그랬잖아.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크다가 97년에 덜크덕 넘어져가지고 그때 국가가 그 공중분해 나라 영토가 공중분해가 아니라 국적 경제가 공중분해해서 그야말로 빚잔치를 엄청나게 했어요. 월가에서 뜯어먹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뺏긴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그 우량한 기업도 다 뺏기고 뭐 엄청 됐어요. 일본도 골로 가고 러시아도 골로 가고 우리나라도 한때 골로 흉 갔다가 다시 돌아왔지만 중국은 그렇게 지금 한다고 계속 G20을 만들어서 중국을 고립시켜 지금 G7은 중국이 포함되지 않은 선진국들이거든요. 이렇게 서로 해서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G7은 계속 해왔거든. 근데 그게 잘 안 돼서 G20을 했더니 역시 또 잘 안 돼. 그래서 이번에는 G11, G12 하면서 한국도 좀 들어오지? 너희들은 어디 택할래? 일로 붙을래? 절로 붙을래? 하면서 우리가 지금 중국에 붙어야 되는지 미국에 붙어야 되는지 상당히 애매한 포지션이 굉장히 애매한 지금 포지션에 와 있어요. 현 정부가 잘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 이제 미국은 그렇게 하면서도 중국을 고립시켜서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답답한 거는 지들끼리 잘 살겠다고 자기들 집중화를 하고 있어요. 미국은 다시 공장들 다 미국에 돌려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만 잘 살면 돼. 그러니까 세계에 대한 원조를 우리나라가 원조를 정말 많이 받았잖아요.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 정말 많은 원조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도 만들게 하고 또 이렇게 뭐 옷도 만들게 하고 섬유도 만들게 하고 뭐 다양하게 뭐 이렇게 많은 공업화가 이루어지게 됐는데 미국에서 많이 지원을 해줬지. 근데 가만 보면 미국이 그냥 무상 지원한 건 아니에요. 미국도 얻은 게 굉장히 많아요. 가장 크게 얻은 것은 미국의 돈, 달러를 세계화시키는데 엄청 대한민국의 공도 큰 거예요. 달러를 세계화시키게 한 거는 첫 번째는 그 전에는 영국을 비롯해서 이제 뭐 전후에 브레튼 우즈 협의를 통해서 2차 대전 후에 이제 그때 빚잔치 때문에 이제 금을 제일 많이 갖고 있던 미국이 니들이 좀 금융 허브를 좀 장악을 해라. 이제 영국하고 같이 회의를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고 그냥 금 좀 이렇게 빌려주고 할 거는 할 수 있어요.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달러하고 금을 바꿔주는 이제 브레튼 우즈 협의를 금 본위자라고 해서 금 태환자라서 그때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나중에 이제 이렇게 일본이 막 성장을 하잖아. 일본이 세계의 공장이었다고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역시 그렇게 해서 한 것은 달러를 온 세계에 더 많이 펼쳐지게. 그리고 중동 지역의 중동 기름들을 달러로 결제하게 하는 이런 것들도 이렇게 미군이 우리만 주둔한 게 아니거든요. 미군이 제일 많이 주둔한 지역은 중동 지역에 여러 군데 몇 개의 기지에 주둔을 해 있어요. 거기에 왜 주둔해 있겠어요? 그거는 중동에 있는 기름 때문에 기름을 갖고자 하는 게 아니고 거기 기름을 결제를 하는데 중동의 기름을 지켜줘 미군이. 그런데 그 기름들을 결제할 때 달러로 결제하게 한 거예요. 그 일본도 모든 대금들을 달러로 결제하게 했어. 중국을 막 키워줄 때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될 때도 역시 달러로 결제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제 미국은 지금까지 이렇게 달러가 온 세상이 기축 통화가 될 수 있도록 달러 패권을 이제 장악하고 있었고, 뭐 이번 코로나 위기 같은 상황에 있어서도 미국이 대응하기가 굉장히 쉬운 게, 그냥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서 막 풀면 되는 거였거든요. 부작용이 없어. 돈을 많이 풀면 인플레가 일어나고 이 문제가 생기기 쉽거든요. 물가가 뭐 올라가니까 다들 힘들어해져. 그런데 미국만 힘든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힘드니까 미국에서 막 무제한으로 달러를 수천조씩 막 찍어가지고 계속 회사채를 사고 뭘 하고 뭐 고용 이제 그 실업자들에게 돈 주고 막 다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엄청 그야말로 이제 V자 반등이 됐잖아요. 예전에는 뭐 이렇게 W 반등한다, R자 반등한다, L자 반등한다, L자가 될 거다, 나이키 모양이 될 거다 이랬는데 다들 어떻게 될까 했는데
석 달이 지금 지난 코로나 상황 석 달 지난 지금은 V자 반등이에요. V자 반등. 이거를 이제 모르고 아무도 잘 몰랐으니까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확신하고 있던 사람들은 다 부자 됐겠지. 이걸 확신하고 있었으면 V자 반등이니까 저점에서 뭔가를 사서 쭉 이렇게 계속 올라왔으니까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 석 달 전하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어제 3% 4% 올랐어요. 그래서 다우지수가 그 전에 29,000, 28,000포인트였는데 어제 27,000포인트 쭉 엄청 회복했어. 1,000포인트 가까이 쫙 올라왔어요. 한 3, 4일 만에 24,000에서 27,000까지 쫙 그냥 쭉 V자 반등을 한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달러를 가지고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그런데 너무 이제 지금은 미국이 속보이는 짓들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심을 많이 잃었어요. 그 중국은 그 상황에서도 그래도 그 허름한 마스크라도 전 세계에 보내려고 했었다고. 우리도 받았어. 허름한 마스크. 이것도 마스크야. 이러면서 나는 받은 적이 없지만 받았다 하더라고. 유럽에도 많이 보냈어요. 근데 중국은 나름 자기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1대1 그 사업을 하면서 중앙아시아 지역에, 아세안 지역에, 아프리카 지역에, 유럽 지역에 진출을 무지무지하게 했어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무지무지하게 진출을 했거든요. 이렇게 속셈은 자기들 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마치 미국이 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에게 엄청나게 지원을 해줬잖아. 그런 것처럼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전 세계에 쏟아붓는 인프라들이 엄청나요. 근데 미국은 안 그러거든. 달러만 믿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계속 미국 제일주의, 보호무역주의 이러면서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중국은 이만큼 컸지. 인구도 훨씬 더 많지. 그러니 또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미 미국 편할래, 중국 편할래 할 때 유럽은 이제 계속 오랫동안 미국 편이 더 많았는데 근래 사람들이 변하고 있어요. 이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중국에 대한 인식은 안 좋아졌지만 코로나 전국 이전이나 또 좀 지나면 다시 그래도 우리가 거래해야 될 건 중국이지 뭐. 물품들이 싸니까 수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이 이런 방법으로 계속 중국을 따돌리는 방법으로 계속 이제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국제 정세가 미국은 계속 따돌리는 정책을 썼거든요, 중국을. 근데 그 방법을 해서는 오히려 미국이 크게 더 다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람이든 국가든 그런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으면 그래 우리 둘이 잘 살아보자. 중국하고 미국하고 그래 우리 둘이 선의의 경쟁을 하자. 어차피 미국은 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엄청난 넓은 땅에 엄청난 자원 또 세계 석학들이 다 세계 경제학 그 과학자 그 철학자 모든 이렇게 학자들이 미국에 밀집돼 있다고요. 세계 인재들이. 중국의 인재가 아무리 많아도 미국의 인재 따라오지 못해요. 그 엄청난 인재들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엄청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뭐가 아쉬워서 중국하고 경쟁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중국을 때려놓고 저놈 너무 커서 안 돼서 한 대 폭 쳐서 쓰러뜨릴 생각만 하고 있냐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개개인들 사회에서도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또 경상도도 잘 되고 전라도도 잘 되고 전라도 지역에 이렇게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간다고 지금 정부는 완전히 전라도 정부인가?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지?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거기도 많이 지원하고 경상도도 많이 지원하고 또 남자도 많이 지원하고 여자도 많이 지원하고 노인도 많이 지원하고 아이도 많이 지원하고 해서 이렇게 어디가 더 받냐라는 걸 논할 게 아니라 다 같이 주자라고 이렇게 주자.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공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낫고, 또 내면적인 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나를 이루는데 마음과 몸이 나를 이루잖아요. 몸은 여러 가지 세포하고 오장육부, 사지, 팔다리, 눈, 귀, 코 이런 그 6개의 감각기관 이런 것들로 몸이 이루어지고, 마음은 이 기쁨, 슬픔, 들뜸, 뭐 의심, 뭐 믿음, 뭐 이렇게 그 욕심, 성냄 이런 것들로 마음이 이루어지잖아. 마음도 한 개가 두 개가 아니라 108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108가지 마음을 선악으로 구분해서 너는 좋고 너는 나쁘고, 어디가 더 중요하고 어디는 덜 중요하고. 사실 우리 이 몸이라는 것은 어디가 제일 중요해요, 몸이? 몸이 그냥 다 중요해요. 손톱도 중요해요. 손톱 한번 잘못 깎으면 얼마나 아픈데요. 손톱도 중요해. 발톱도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부위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심장하고 뇌 이게 이제 뭐 이렇게 가장 어떤 메인 그 CPU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이외에 팔다리도 눈 없으면 안 돼. 귀 없으면 이게 안 되잖아. 이게 다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다 중요해요. 우리 마음을 우리는 너무 좋고 나쁨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욕심은 나쁜 거고, 성냄은 나쁜 거고, 시기 질투는 나쁜 거고, 뭐 이런 걸 나쁜 거로 규정할 필요 없어요. 시기 질투 일어나는 거지. 시기 질투를 해야지 내가 더 성장할 수 있잖아. 시기 질투를 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해서 이제 사람이 쪼잔하고 좀 대인배고 이런 게 있는 거지. 시기 질투는 좋은 거예요. 시기 질투를 해야지. 아, 나도 좀 쟤보다 좀 더 잘 살아야지. 열심히 역동적으로 할 수가 있다고요. 화내는 것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기분 나쁘면 하루도 한 번씩 내는 거지. 화를 낼 때 내는 방법하고 내고 나서의 문제가 사후 처리를 잘못해서 이제 생기는 이런 것이지. 욕심도 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우울하는 이런 것들도 우울에 대한 그것이 우리가 이제 대응을 잘못하니까 우울증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우울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이렇게 기뻐하고만 있어봐. 그러면 이제 꽃만 꽂으면 그런 사람이지. 이게 이제 우리가 기쁨도 조절을 할 줄 알고, 슬픔도 조절을 할 줄 알고, 욕심도 조절, 성냄도 조절. 이게 모두 다 우리 감정들에게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괴로움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 인생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상승만 해. 계속 돈이 막 벌려. 오늘 100만원, 내일도 100만원, 내일도 100만원.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에. 우리 건강하고 젊은 피부 계속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봄, 여름, 가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해서 늙고 병들고 죽고 이렇게 변해가고 있고요. 그리고 재물이라는 것도 들쑥날쑥해요. 한번 팍 이랬다가 조금 더 나아졌다. 어떤 사람은 평생 안 나아져. 그냥 이제 이렇게 재물도 왔다 갔다. 사람과의 관계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그러다가 원수를 만나기도 하고 원수를 만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불편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는데요. 그때마다 이렇게 반응을 잘못하면 수렁에 빠져요. 이렇게 한 번 돈을 잃었어. 그래서 크게 한 번 실패를 했어. 돈이 마이너스가 됐네? 그때 대응을, 마이너스가 좋은 경험이 돼서 대응을 잘하면 다시 그 다음에는 플러스로 돌아올 수 있겠죠. 근데 마이너스를 복구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걸 투입을 해서 더 대출을 또 받아가서 또 뭐 고질로 뭐 이래가지고 복구하겠다고 했다가 또 지하로 더 중증증 내려가지고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이런 경우도 많다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싸울 수 있지. 사람이 생각이 다 다른 걸 어떻게 해. 갈등하고 싸울 수 있죠, 당연히. 그러면 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충격받는 것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사실. 싸우고 나서 눈도 안 마주치고 뭐 이래도 싸우고 나서 미안해요 이러면서 계란 한 판 갖다 드리면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우리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이렇게 그러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질이 더러워서 잠깐 미쳤어요. 이러면서 너무 세상을 무겁게 살아갈 필요 없거든요.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이렇게 가볍게 살고 행복하게 살으려고 그래야지. 이게 갈등하고 나서 이렇게 가족들끼리도 그렇잖아요. 보면 생각이 다르니까 의견 다툼이 있어. 이제 당연히 의견 다툼이 있죠. 근데 그 다음날, 그 후에 바로 이제 서로 빨리 풀고 다시 또 행복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국가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더 많은 것들이 생각들이 필요하고 하겠지만 오늘 막 되게 많이 얘기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하세요.